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20대 후반에 혼자서 브랜드를 만들고 제품 창업을 했던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제가 왜 창업을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시장 조사하고 예산 확인하고 제품 개발하고 양산하고 촬영하고 콘텐츠 제작하고 온오프라인 마케팅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과정으로 인해서 제일 첫 판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의 그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 건데 사실 이거 오늘 다 못할 수도 있긴 하거든요. 오늘 다 못하더라도 다음에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첫 판매부터 그 이후의 내용이 정말 중요해요. 그 이후에 어떻게 계속 피보팅을 하면서 운영을 했는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 제가 자세히 풀어볼게요. 일단 제가 창업을 결심했던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가구 디자인 했거든요. 가구 디자인 전공했고 일도 그쪽으로 했어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가구 디자인 브랜드를 하겠다는 꿈이 그냥 막연하게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파리의 연인 시절이거든요. 파리의 연인 볼 텐데 제가 박신양을 굉장히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박신양 배우가 가구 디자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가구 디자인 하고 싶다 이래서 그게 되게 막연했던 꿈이었는데, 제가 코엑스 주변에 살다 보니까 리빙 디자인 페어 보러 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점점 더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나는 꼭 가구 브랜드를 하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10대 때 관문으로서는 그 관련한 대학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구 디자인 학과에 들어갔고 졸업을 했고 관련한 일을 했었어요. 이제 가구 디자인 일을 했는데, 사실 저는 막 큰 기업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정말 한 기업에 오래 일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나중에 브랜드를 하고 싶으면 포괄적으로 거기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좀 박봉이고 힘들어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은 회사에서는 내가 되게 다양한 방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진짜 잘한다고 하면 타인의 자금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운영해 보듯이도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게 작은 회사 위주로 취업을 했었고요. 사실 중간중간 안주도 하긴 했어요. 월급이 들어오니까 뭐 굳이 또 창업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기는 했는데, 제가 이제 임금체불 이슈가 한 2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구 디자인으로 대학원까지 갔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내가 이제 졸업이 코앞인데 과연 취업을 해야 되나 아니면 창업을 해야 되나, 그 기로에서 취업보다는 이제 창업을 택한 케이스고, 그 창업을 택했을 때 이제 제가 자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금이 없으면 창업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다행히 정부 지원금 1억을 받아가지고 제가 창업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 브랜드를 만들면서 제품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상세히 얘기를 드려볼게요. 일단 저는 가구 브랜드를 사실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작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 여자 혼자서 가구 브랜드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일단 부피가 크고, 그리고 배송 이슈가 있었어요. 물론 가구 전용 기사님 배송하는 업체도 있긴 했지만 사고가 났을 때 대응이 빠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리고 더 중요했던 건 뭐냐면, 가구는 어쨌든 간에 내가 샘플을 만들던 뭘 하던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오더메이드를 한다고 해도 일부는 내가 그거를 가지고 있는 그 공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재고가 좀 있다고 하면 이거는 뭐 그냥 컨테이너로만 운영해서 될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그 공간 비용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자금도 공간도 시간도 물리적인 어떤 그런 여건에서도 바로 가구를 하는 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 당시에 애견 시장이 정말 폭발적으로 크고 있었고, 애견 제품, 애견 용품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그 시작점이었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그때 제가 또 강아지를 10년 이상 키우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주변에 이제 강아지를 키우려고 하는 친구들이 저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면서 이런 제품이 필요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강아지 가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 가구는 택배로도 보낼 수가 있고 재고도 많이 쌓아놓을 수가 있고, 이거는 내가 그전에 하던 가구보다는 훨씬 더 접근하기가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애견 가구로 제일 처음에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견 용품을 하게 됐는데요. 어떻게 보면 제 친구들이 계속 물어봤던 그 공통된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신한 기능, 차별성이 있는 기능을 담은 제품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제품이 시장성이 없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모델이 기존에 있나, 그리고 이거를 모델로 만약에 풀었을 때 기본 단가가 나오잖아요. 소비자가에도 시장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시장성에 대한 조사를 했었고, 이 제품이 내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다수의 문제인가? 이거를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타겟 분석을 어떻게
어떻게 했었냐면 당시에 블로그를 되게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블로그를 하면서 강아지 키우는 이웃들이랑 정말 꾸준하게 몇 달을 소통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설문조사도 하고 약간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저 나름대로 되게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시회 같은데 되게 많이 설문조사를 하러 갔어요. 가면 백장을 했거든요. 짐을 들고 나오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막 들어가시려는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이런 제품이 있고 이런 기능을 보완하는 건데 예상 가격이랑 이러는 게 정말 필요한지, 그리고 당신의 현재 문제는 무엇인지, 이런 설문조사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가지고 조사를 여러 번 다녔습니다. 상처도 되게 많이 받아요. 왜냐면 그런 거 이제 들이밀면 솔직히 저만 해도 귀찮잖아요. 그런데 이제 막 어깨빵 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그냥 말 걸었는데 그냥 무시하시는 분은 그냥 기본이고 그냥 애교 그렇긴 했는데, 근데 또 그 와중에는 되게 친절하게 설문조사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든 백장은 해왔었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핵심 타겟들이 원하는 제품인가, 고민하고 있는 제품인가, 그리고 내가 이걸 제품으로 만들었을 때 팔릴 수 있는 가격인가, 그런 것들을 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과연 이 제품을 내가 판매하기까지 얼만큼의 예산이 들까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정부 지원금 요즘 이런 거 많지만 돈이 없는데 내가 이 제품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확인하는데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내가 예비 창업자였지만 여러 업체랑 미팅도 해보고 메일도 보내보고, 그리고 재료 시장, 단순 가공하는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 사장님 이 정도면 얼마 정도에 만들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생산량이 필요한가요? 진짜 다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조사했거든요. 그랬더니 예산이 대략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플러스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 뿐만이 아니라 내가 판매하려면 뭔가 이걸 패키지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온오프라인 마케팅 비용도 들 거고, 그리고 당연히 양산 비용 필요하고, 뭐 판매를 위한 뭐 홈페이지도 있어야 되고, 되게 비용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략 온라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그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조건 정부 지원 자금 받아서 시작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처음에 사업화를 하기 전에 정부 지원 자금을 받고 나서 이제 사업을 전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자금 받은 다음에 했던 게 제품 디자인, 제품 설계를 본격적으로 좀 했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이게 실현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뭐 완전히 이거 양산용으로 뭐 이렇게 설계를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념도만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설계를 했고요. 설계는 제가 가구 디자인을 했었기 때문에 일반 제품 디자인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디자인하고 설계가 가능했는데, 중간에 이제 좀 움직이는 부품 이런 거 들어가는 금형 설계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예상치 못한 비용이긴 했는데 금형 비용도 한 1,몇백만 원 들어갔거든요. 다행히 정부 지원 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실 기존의 제품보다 제가 그 만들었던 어떤 개념도보다 훨씬 더 디벨롭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공장 컨택을 여러 개 다녀고 시제품을 해봐서 가장 괜찮은 곳에서 이제 양산 능력까지 되는 곳을 컨택을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제품을 만들었고요. 뭐 그 공장 컨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자면, 시제품을 한 대도 사실 비용이 들거든요. 하루에 몇십만 원씩 이렇게 들여서 했었는데, 어떤 데는 금액이 낮아요, 어떤 데는 금액이 높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금 금액이 높은 데서 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샘플 실장님이 너무나 작업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디테일하게 잘 잡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품 포지셔닝을 했던 게 저가가 아니라 중고가의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게 퀄리티가 되게 좀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퀄리티를 잘 아는 공장, 그리고 양산에도 차질 없는 공장, 스케줄을 파악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제가 이때 자금을 투입해서 양산 기간 한 달 반에서 2달 잡았을 때 언제 뭐 전시가 있고 언제 온라인을 투입할 거고, 이런 스케줄이 또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맞는 업체에다 했었고, 거기서 만드는 게 좀 다행히도 분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시제품은 한 보통 1, 2, 3 수정하거든요. 첫 번째 만들어보고 두 번째, 세 번째, 진짜 많으면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수정을 하는데, 거기 업체에서는 2번 수정하고 끝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 양산 가능한 그 양산 표준 모델 퀄리티 체크 다 하고 이제 작업 지시서 만들어가지고 보냈어. 제품을 양산하는 기간은 이제 재료를 조달하고 제품을 가공하는 데까지 2달 정도 저는 걸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양산 기간에 2달이면 조금 오래 걸린 편이거든요. 근데 재료도 워낙 많이 들어가고 한 30몇 가지? 근데 해외에서 와야 되는 것도 있고 국내에서 제작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양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2달은 창업할 때 정말 소중한 시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2달 동안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제품을 양산을 하게 되면 물론 패키지까지 해서 주는 공장도 있지만 저는 패키지는 없었어요. 그래서 패키지를 별도로 알아봤죠. 뭐 대형 제품이면 사실 별도의 이제 예쁜 포장 패키지보다도 보통 그거 전용 택배 박스 이런 거 만드는 편이고, 작은 제품들은 전용 패키지 박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두 샘플 보고 뭐 수정하고 하면 보통 한 적게 잡으면 한 10일? 그냥 박스 같은 거 기준으로 10일, 많게 잡으면 한 달도 걸리는데요. 그런 패키지 제작 같은 거 했었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제품을 가지고 저는 전시회에도 참여를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나가서 사용할 홍보물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럼 홍보물을 만들려면 또 사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사진 촬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애견 쪽은 강아지가 막 움직이고 이런 특성이 있다 보니까 애견 전문 사진 작가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사진 작가님을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모델도 근데 섭외를 해야 되거든요. 모델도 인스타 같은 데서 제가 이제 생생기업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섭외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제품을 양산 퀄리티로 해가지고 몇 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산 퀄리티로 만드는 그 샘플이 공장에도 있고 저한테도 있었어요. 왜냐면 색깔이 또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색깔별로 최종 샘플을 봤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색상별 최종 샘플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최종 샘플은 양산 개수에서 하나씩 뺐어요. 그렇게 해서 했고, 그 샘플을 가지고 이제 촬영을 했죠. 눕기 컷이라고 해가지고 아무 배경 없는 그런 제품 컷 있죠. 그 제품 컷 촬영하고, 그다음에 연출 컷, 모델 컷 이런 거 이제 다 촬영을 해놨습니다. 요즘은 또 영상 더 많이 찍잖아요. 그래서 영상 제작, 사진 촬영 이런 거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진을 했었으면 이제 온라인에도 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사몰 카페24로 만들고,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에서 아무래도 판매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했는데, 애초에 그 온라인에서 판매를 저는 이제 글로벌까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카페24로 글로벌 마켓도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문몰, 한국몰, 그 다음에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해서 총 3가지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랑 같이 하면서 이들에게 나를 어쨌든 간에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래 SNS 진짜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인스타그램, 블로그 뭐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했었고, 저만으로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방법이 뭐냐면, 그런 유명해질 것 같은 친구들이랑 소통을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근데 그거는 브랜드를 런칭하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거는 좀 여담이지만 제가 그때 브랜드를 런칭했을 때 뭘 느꼈었냐면, 그런 중고가의 브랜드들이 고객이랑 이렇게 막 소통하고 나를 드러내고 이런 거를 잘 안 했을 때였어요. 왜냐면 약간 신비주의랄까? 좀 고급화 전략? 이런 거를 하느라고 그런 걸 안 했었는데, 저는 약간 중고가의 포지셔닝임에도 불구하고 고객들이랑 진짜 가감없이 소통했거든요. 그냥 대표가 운영하는 계정처럼.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가장 영업이 잘 됐어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유입이 많이 됐어요. 내가 뭐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명품 아니잖아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이 사람과 소통하고 진정성이 통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굳이 홍보를 안 해도 나와 소통했던 그들이 나중에 진짜 엄청난 인플루언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홍보를 해주시고, 그분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올려줬는데 제 사이트에서 갑자기 품절이 되고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소통의 중요성, 제가 잘 못하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런 가공된 컨텐츠들 이제 홈페이지에 올리고 홍보물로 만들고 그런 준비 작업 했었고요. 일단 오프라인 마케팅도 같이 했었어요. 왜냐면 정부 지원 자금 받은 김에 좀 전시를 참여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가지고 3-4개월 내에 전시 3개를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물론 금액은 많이 들고 처음에 투입한 비용 대비 이게 막 플러스가 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효과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시장에 갔던 이유가 제가 런칭하는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고객들이랑 소통하려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SNS 이벤트, 다양한 이벤트 많이 했었는데 반응이 정말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들이 그런 인플루언서 분들에 의해서 굉장히 자발적으로 확산이 많이 됐었어요. 그런 게 나중에 자산이 됐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온라인으로 주문을 한다고 하면 어쨌든 간에 택배로 발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택배 계약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제일 첫 판매를 했던 거는 오프라인에서 먼저 판매를 했었고요. 전시장에서. 그게 저의 첫 판매였습니다. 제가 부지런히 개발해가지고 6개월 동안 한 7종을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좀 미끼 상품으로 판매를 하는 아이템 중에 강아지 목줄이 있었는데 그게 저의 첫 아이템이었어요. 그게 제일 첫 아이템이었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판매된 것도 목줄이었는데 이제 현장에서 못 사신 분들이 온라인으로 많이 구매를 해주셔서, 판매를 할 때는 내가 내 사이트에서 판매를 할 수도 있겠지만 다른 사이트, 그러니까 뭐 편집몰이라든지 오픈마켓
오픈마켓이라든지 뭐 등등등 다양한 성격의 몰이 있잖아요. 그런 몰에서도 입점을 많이 했었고 제안도 많이 왔었거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또 납품을 하기 시작했어요. 되게 다양한 얘기가 많거든요. 근데 오늘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제가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배웠던 게 정말 많아요. 그래서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거는 아니구나를 굉장히 많이 배웠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정해진 시간 내, 정해진 자금 안에 똑똑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창업을 결심한 이유, 그리고 첫 판매가 되기까지 되게 간단하게 스르륵 지나갔는데요. 이후에는 제가 첫 판매부터 어떻게 계속 사업을 운영을 했고, 그 다음에 수출까지 혼자 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하고 있어요. 제가 사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등락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 혼자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번아웃이 와가지고 좀 놓기도 했었고,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뭔가 여러분이랑도 공감도 하고, 그리고 정보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앞으로 많이 들려드릴게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